안녕하세요, 착한 중고명품입니다. 자, 오늘은 상품 리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 달 전에 명품계를 들썩였던 이슈였죠. 디올 가방 원가 8만원 논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한 달이 좀 지난 이슈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제때 이 주제를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제가 이 주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있기도 했고, 지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8만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최근 디올에 가지고 있던 인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다양한 전시회를 보고 오고, 또 명품에 관련된 전시도 보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올에 대한 전시도 있었습니다. 디올이 처음으로 매장을 열었던 몽테뉴 30번가에 있는 그 건물에 라갤러리 디올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상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은 디올의 어릴 적부터 성장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쭉 볼 수도 있고, 그가 제작했던 옷들, 그리고 역대 디올의 디자이너들의 히스토리나 제작했던 옷들, 뭐 디올의 집무실,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관광객들이 체험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오뚜꾸띠르, 옷을 만드는 장인이 옷을 만드는 것을 시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실물로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명품 장인이 옷을 이렇게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정말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게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단 말이죠. 진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뉴스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저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가 8만원짜리 디올 가방 도대체 뭔데? 입니다. 자,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디올 8만원 가방 이런 제목에다가 이미지에 디올의 대표적인 가방이죠. 레이디 디올, 혹은 인기 있는 오블리크 패턴의 북토드, 뭐 이런 식의 인기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이렇게 썸네일로 해서 뉴스를 내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레이디 디올이 원가가 8만원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토트가 아무리 1,000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원가 8만원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제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그리고 로이터 기사에 보면은 그 원가 8만원 상품에 대한 코드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코드명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P5312YKY 이렇게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코드명을 가지고 제가 모델명을 찾아봤을 때 이 기사 속에 나오는 코드명과 가장 유사한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디올 공홈에 올라있는 상품은 이 상품입니다. 지금 디올 공홈에 280만원에 팔고 있는 이 상품이 뉴스 기사가 남아있는 상품과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 레이디 디올이나, 그러니까 500만원, 400만원 이상의 상품일 수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가 8만원 맞는 걸까? 입니다. 자, 우선 제가 뭐 명품, 중고 명품업을 하지만 가방을 제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값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답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원가 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 원가 8만 원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원가 8만 원 요거에만 딱 끝나시는데, 이 로이터 기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디올에서 만든 가방이 8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청 업체들이 노동 착취를 통해서 금액을 절감해서 8만 원 정도까지 단가를 줄였다, 그래서 공급했다 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작 원가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문제의 더 중요성은 이런 노동 착취에 있다. 착취를 통해서 원가가 8만 원까지 떨어진 거가 더 중요한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어찌됐든 디올 8만 원짜리를 200~300만 원에 팔아서 폭리를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좀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올이 뭐 구멍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산을 단순히 30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나머지 100% 수익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말이죠. 이 가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비용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원가라는 게 단순히 가방을 제작하는 비용만 원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가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인건비, 유통비용, 마케팅 비용, 세금 등등등들이 혼합돼서 이 상품의 원가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8만 원이 이 가방 전체의 원가라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 또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도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막 다양한 영상들에 막 이런저런 댓글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야, 그 명품 브랜드 가방 왜 사냐? 가죽 공방 가면은 정말 가방 잘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선생님들이 좋은 가죽으로 나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명품 가방에 3분의 1, 5분의 1 값으로 가방을 만들어 준다. 정말 좋은 퀄리티다. 왜 사내 명품 가방?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공방에 가서 정말 좋은 가죽의 좋은 퀄리티의 가방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거는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을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어떤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공방 하시는 분들, 제가 경험한 어떤 거에서는 그 디자인들을 개인이 어떤 창조한 디자인보다는 기존의 브랜드가 만들어냈던 디자인들을 차용해서 핸드메이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그 브랜드가 만들어낸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한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브랜드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그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네, 문제는 노동 착취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기사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 초도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번역된 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럭셔리 산업에서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어떤 평판을 위해서, 그런 감시와 평판을 위해서 이 브랜드들은
다 원래 외주를 주는 것들을, 하청업체에 주는 것들을 잘라내고 매뉴팩처라고 하죠. 다 내부에서 만드는 걸로 많이 바꿔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올바른 방향성이죠. 이렇게 바꿔왔던 과정이랬는데 이 디올은 시대와 다르게 역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겠죠.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4월달에 프랑스 가서 느꼈던 점입니다. 생제임스라는 의류 브랜드 아시죠? 제가 그 프랑스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가 프랑스 방문했을 때 그 공장을 방문하는 투어가 있어서 공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의류 공장인데도 굉장히 쾌적하고 의류가 진짜 만들어지는 곳인데, 제가 생각했던 의류 공장의 어떤 막 뭔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뭔가 딱 규칙적이고 체계적이 깔끔한 모습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자, 거기서 이제 기계가 이제 직물을 짜서 나오면은 이제 거기 분들이 뭐 기계 넣어서 뭐 봉제를 하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것들 중에서 올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불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모아서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 하나하나 풀어서 다 제대로 맞춰 놓습니다. 생제임스, 사실 좋은 브랜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비싼 옷이긴 하지만 명품이란 부르진 않죠. 생제임스. 그런 브랜드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인력을 키워서 제품을 검수하고 관리하고 체크하고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올은 정말 세계 명품 중에 명품이란 이 디올이라는 곳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이 트렌드에서도 벗어나는 다른 어떤 업계들은, 다른 회사들은 다 내부에서 만드는 과정으로 바꾸고 있다는데 아직도 하청이나 주고 있고, 그 하청도 똑바로 관리도 못하고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원가 줄이기나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패션계가 가끔은 정말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패션계들이 참 막 표면적으로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것처럼 막 세상을 위해서, 가끔은 요즘에는 이제 뭐 여성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에서는 지들이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는 거죠. 정말 이런 패션계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진절머리 난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다. 더군다나 또 하나, 또 프랑스에서 제가 또 보고 온 거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프랑스의 알랑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17세기에 레이스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레이스 설명할 일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레이스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레이스를 3살, 4살 어린 애부터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작게 되는 레이스를 3살, 4살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7세기 때. 그러면 어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클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30대가 됐을 때는 너무 어릴 때부터 조그만 것만 만들다 보니까 30대가 됐을 때는 너무 가까운 것만 보다 보니까 시력에 나가버린다고요. 이게 17세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17세기 프랑스에서 만들던 그 레이스 다 귀족이 쓰기 위해서 만들던 것입니다. 자, 근데 21세기 디올이 만드는 그 가방들 다 물론 다 부자만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비용이 비싼 가방입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몇 세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건 패션업계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프랑스만 디올만 생각해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노동 착취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명품이 8만 원이야라는 것이 분노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내 명품 가방이 중국인 노동자가 만들어낸 짝퉁이 내가 아니라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 노동 착취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노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정말 얘기하면서 약간 좀 욱하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만 포커싱이 잡힌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한번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